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는데요. 1.24% 상승하면서 2만 선을 다시 올라섰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0.38% 상승하면서 6,074에서 마무리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만이 0.25% 하락하면서 4만 3천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간밤에는 테슬라와 기술주들의 주도로 나스닥이 2만 선 위로 올라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했는데요. 하루 뒤인 17일과 18일에는 연준의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열리죠. 이번 회의에서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금리 인하가 결정되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9월 이후 석 달 만에 100bp, 즉 1%포인트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최근 다시 불이 지펴진 인플레이션 우려에 내년 통화정책 향방으로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0.09% 상승하면서 4.403%로 마무리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크게 상승했는데요. 2.06% 상승하면서 5,256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WTI는 1.54% 하락하면서 배럴당 70.1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M7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은 1.17% 상승하면서 251.0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이폰과 맥 등의 생성형 AI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도입 중인 가운데 브로드컴과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선다는 보도와 함께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97% 상승하면서 1% 가까이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 ARM과 퀄컴의 법적 싸움이 시작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다른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1.68%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낙관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목표가의 상향 조정 리포트들은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조정받고 있는데요. 시장에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과 브로드컴의 무서운 급등세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입니다. 3.6% 상승하면서 196.66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아마존도 볼까요? 아마존은 2.4% 상승하면서 232.93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UBS가 아마존에 대해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목표 가격을 264달러로 책정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주가의 급등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역시 0.71%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6.14%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주가의 상승으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계획 추진에 트럼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라는 분석과 함께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5.62% 상승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1분기 실적 보고를 앞두고 업계의 긍정적인 전망에 급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JP모건은 마이크론에 대해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하고 180달러의 목표 주가를 내놓았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전망은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에 대한 제품 믹스 호조와 출하량 호조가 잠재적인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요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될 예정인 마이크론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2분기에는 D램 가격의 부진으로 인해서 컨센서스를 밑돌지도 모른다라고 예상하면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HBM으로 이를 부분적으로나마 상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오늘 0.04%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는데요. 월요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에 합류하면서 3% 이상 상승하는 흐름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공동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의 리더십 아래 2020년 비트코인을 자사주 자산으로 채택한 이후에 3,200%나 상승했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전환사채 발행과 주식 매각을 통해 비트코인 보유량을 2배 이상 늘렸는데요. 9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3억 4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해서 3분기 연속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친가상화폐 정책의 수혜를 입고 있죠. 최근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은 비트코인 비축 가치의 2배가 넘는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전략은 장기적으로 높은 확신을 가진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쉐브론입니다. 2.93%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엑손모빌과 쉐브론 두 대형 석유 기업이 기술 기업들이 엄청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천연가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엑손모빌은 이번 주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천연가스 공장 건설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쉐브론의 신에너지 사업 부문의 사장 제프 구스타브슨도 수요일에 열린 컨퍼런스에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함께 상승했던 주가가 간밤에는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재생에너지보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원을 찾고 있는 대형 기술주들이 앞으로 천연가스를 어떻게 도입하게 될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로이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전기자동차 및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중국산 자동차, 부품, 배터리 소재에 대한 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변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수위는 전 세계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 다음 동맹국과 개별 면제를 협상할 것을 권장했는데요. 이 계획은 현재 유입되는 자금을 충전소 건설로 전환하고 전기차를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배터리와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주요 광물인 흑연, 리튬, 히토류 등을 확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필수 광물의 채굴과 정제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또한 트럼프 인수위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해왔던 소비자 EV 구매에 대한 $7,500 세액 공제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런 정책은 제너럴 모터스와 현대를 포함한 많은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가 최근 미국 시장에 더 많은 전기차를 출시하는 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테슬라의 판매에도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보조금을 잃으면 테슬라보다 경쟁 업체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의 소비 지출이 약화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매수를 멈추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원유의 선물 가격은 월요일에 몇 주 만에 최고 수준에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원유 생산국인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로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상과 미국과 유럽의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수요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서 원유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중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무역 관세에 직면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펙 플러스가 4월까지 감산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더 영향을 받았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을 앞두고 달러가 다른 주요 통화 대비 3주 만에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이 원유 가격에 추가적인 압박을 불러왔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19일에 발표될 미국 원유 재고 보고서를 기준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향후 4년간 미국에 1,0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144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국 CNBC 방송은 손 회장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에 방문해 투자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손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공동 발표에서 인공지능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약속도 했는데요. 오픈 AI의 챗 GPT에 대한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이미 공개한 투자 내용도 전체 투자 규모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손 회장이 발표하는 투자 계획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실행될 예정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앞선 트럼프 1기 때인 2016년에도 500억 달러를 투자해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었죠. 손 회장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의 자신감을 높여줬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트럼프 역시 손 회장이 선거 이후 미국에 대해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월요일에 2025년 반도체 전망을 설명하면서 투자자들에게 6개의 반도체 칩 주식을 추천했습니다. 은행은 2025년 반도체 산업 매출이 15% 증가해 7,2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2025년에는 메모리 매출이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메모리를 제외한 핵심 반도체는 1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에는 미국의 클라우드 고객이 주도하는 AI 투자와 엔비디아의 블랙웰 배포가 AI 반도체 시장의 모멘텀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하고, 하반기에는 세계 경제 회복을 전제로 했을 때 자동차 생산 증가에 따라 자동차, 산업용 칩 제조 업체로 관심이 쏠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램리서치, 온세미컨덕터,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과 같은 기업을 추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지역에 정체불명의 드론 목격이 지속되면서 불안감이 확산한 가운데 현지 시간 16일 미국 드론 제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미국 드론 제조업체인 레드캣의 주가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의 협력 소식과 함께 전거래일 대비 30%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른 드론 제조 방산 업체들의 주가도 이날 장중에 5에서 7% 안팎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 동부 지역의 정체불명 드론 출몰 신고로 시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드론 제조업계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앞서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달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의 신규 제품을 미국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 관계 당국은 최근 급증한 드론 목격 신고가 합법적인 드론 비행이거나 항공기를 오인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보고된 수치보다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나왔을 것이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대학살이라며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쟁 종식을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대선 승리 이후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는 등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